내년 1월에, 2월에, 3월에 각각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진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나요? 어떤 것도 못합니다. 가 안 되는 겁니다. 금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내년부터 또 개인회생이 달라지는 게 좀 있다고. 네, 내년에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법률안은 다 통과됐고 시행만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2월에, 3월에 각각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죠. 내년 1월에는 최저생계비 변화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3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143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인 가구에 154만 원의 생계비가 보장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6.51%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증가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리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지금 신청했는데 아직 개시받기 전이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개시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받지 못하고요. 신청일이 2026년 1월이어야 돼요. 2025년 12월 말일에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2025년도 생계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뒤에 가용소득을 처음 납부하도록 계산을 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2025년에 했더라도 처음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2026년이라면 2026년도 생계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은 계속 있어 왔지만 법원은 확고하게 2026년도에 신청서가 들어간 것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 그러면 예전에 게시를 받았는데 변제기간 변경이나 수정 이런 건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내가 2026년이 돼서 2025년보다 월급이 인상됐다고 해서 그 인상된 월급을 법원이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합리적인 것이지만 정말 정밀하게 한다면은 더 나은 방법이 있겠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략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칼같이 정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흥미로운 게 발생을 해요. 매년 개인회생 신청 통계를 보면은 파산이나 이런 사건은 안 그러는데 유독 개인회생 사건은 12월에 사건 수가 줄어들고요. 1월에 사건 수가 늘어납니다. 12월과 1월을 평균을 내면은 다른 평달이랑 또 비슷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12월에 수임한 사건부터 의뢰인이 원하면은 신청을 늦게 접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1월까지 미뤘다가 접수하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월에 접수한 사건들은 신청이 조금 늦게 진행되는 결과는 발생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을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2월부터 드디어 생계비를 압류하지 못하는 전용 계좌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률을 정하고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에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 계좌를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내년도 2월 이후에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계좌를 만들어주고요. 그 계좌에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은 그 누구도 압류를 할 수 없게 돼요.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인데 이런 거였어요. 전에는 법률에 생계비 계좌라는 말은 없고 185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내가 통장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채권자가 내 통장에 압류를 하면 돈이 묶입니다. 이게 185만 원이 있더라도 돈이 다 묶여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나 다른 통장이 A, B, C, D, E 통장에 있는데 다른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이 통장에만 185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지 이 압류를 풀어줬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애초에 생계비 계좌에 있는 185만 원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니까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진짜 그 어떤 것도 압류를 할 수 없나요? 어떤 것도 압류 못합니다. 압류가 안 되는 겁니다. 압류 금지.
마지막으로 3월,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생법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드디어 생기는데 회생법원의 역사를 보면은 2017년에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생겼고요. 2023년에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서 드디어 내년 3월이면은 대전, 대구, 광주가 생기게 돼요. 각각의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대전회생법원은 애초에 대전 고등법원이 관할하던 충남과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세종시까지도 관할을 하게 될 거고요.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책임을 지게 될 거고, 광주회생법원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세 군데가 남게 되는데, 제가 뉴스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인천회생법원 신설에 관한 법안은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인천에도 회생법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남은 춘천과 의정부도 몇 년 내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작은 나라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수년 내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